3, 2, 1. 소녀상을 조롱했던 청년들이 결국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서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진에는 3명만 보이는데 원래 4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은 20일 날 먼저 아버지하고 함께 우리 할머님들 찾아가서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6일이죠. 24일, 어제네요. 어제 3명이 왔는데 사실 이옥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역정을 내셨어요. 뭐 그럴만하죠. 그러니까요. 소녀상이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고 너희가 소녀상 추울 때 겨울에 목도리 한번 씌워줘 봤냐 아니면 더울 때 모자 한번 씌워줘 봤냐. 저 3명의 청년 중에 한 명은 일본말로 일본처럼 만세를 외쳤고 엉덩이로 조롱하는 듯한 행동도 했잖아요. 그걸 또 뭐 찍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셨나 봐요. 저기 할머니들이 회의를 하셔서 앞날이 창창한 3명의 젊은이를 어쨌든 이제 지금 기소까지 된 상태거든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치가 된 상태예요, 사건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처벌받게 되면 이제 어쨌든 빨간주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할머니들이 회의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그래 용서를 해주는 걸로 됐고, 어제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념관 있거든요. 저기 나눔집에 가면 기념관 방문해서 좀 견학도 하고, 그리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청원 박사, 이 청년들의 과거의 행동을 보면 이제 구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의 말과 언행들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뭐 소녀상을 이제 조롱한 남자 같은 경우는 좌파 성향 사람들이 정치의 소녀상을 이용해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것 때문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뭐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원치 않다. 구한말 조선시대의 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잘못된 좀 뭐 그렇게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아직 조금은 미숙한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에게서 좀 배우고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의 미래 때문에 고소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반성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대리해서 나눔이 집에서 대리해서 뭐 지금 기소가 돼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할 생각을 하시는 저 할머니들에게서 정말 사람이란 무엇이고 도리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술과 친구들과의 이제 호기 그런 것들이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실로 뉘우치고 행동해야 되겠죠.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야말로 도둑이 황당한 도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복도에 나타나요. 어두운 복도에. 그리고 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한 다음에 택배 상자에 있는 이 개인정보를 보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시도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택배를 들고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삐에로가 가고 나면 집안에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하는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목에도 실제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삐에로 가면을 쓴 어떤 택배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범인이 밝혀졌는데 검거됐는데 보니까 바로 이 건물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었고 그럼 왜 그랬느냐 했더니 내가 택배를 대리 수령해주는 회사를 혼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광고 홍보 영상을 올린 거였다. 말하자면은 어떤 노이즈 마케팅 혹은 공포 마케팅을 이용한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현재 그다지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다 연출이 됐다는, 그러니까 더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뒤에 뭐 이 사람 해명은 다시 2차 영상으로 이게 이제 홍보 영상이었던 걸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홍보 영상이었으면 앞에 말하자면 그런 공포 마케팅 한 다음에 분명히 뒤에 이게 이런 일 안 당하시려면 하면서 대리 수령 회사 광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2차 영상 올리려고 했어도 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심을 알면 정말 이런 거 못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2차 영상 올리기 전에 이제 기존에 올렸던 영상이 다 가로하고 연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최근에 실제로 뭐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뭐 침입하려는 뭐 이런 사건들 뭐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가 굉장히 극에 달아 있는데 정말 그거를 모르고 이거를 겨우 어떤 마케팅에 이용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명글을 굉장히 장문으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본인 딴에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라고 자세히 쓴 건데
그것 또한 아니 지금 이 사업의 아이템을 자세히 소개하는 거냐라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빈축을 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남성은 집 주인으로부터 예. 뭐 어떤 과정이 됐든 당장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든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퇴거 어떤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검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호윤 선생님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 영상에 대한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서 이 남성을 특정하고 경찰서로 이제 임의 동행을 시켰는데요. 이제 조사 결과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건물이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문을 기대고 있는 게 본인의 집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층이라든가 다른 집 앞에 공간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끝까지 꼼꼼하게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 반드시 법률을 적용해서 이제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 영상을 본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창에 이게 쇠구슬이 들어가는 모양 같아요? 네, 지금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 15층의 유리창입니다. 저게. 지난달 28일 낮 12시 40분경에 지금 이제 보신 대로 15층에 있는 유리창에 7mm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와서 7mm. 예. 네, 그 두께가 이제 5mm인 유리창에 저렇게 큰 구멍이 생긴 건데요. 이 누가 이제 이 쇠구슬을 쐈냐고 했더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에 새총을 들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의 남성이었습니다. 저 남성을 이제 체포를 하고 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자기 자식들한테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새를 쏴서 그걸 잡아서 이제 구워서 이제 먹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음식을 먹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실일지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mm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유리창 쪽으로 쇠구슬을 쓴 거는 사실이고 새를 잡았다 하더라도 새가 안 맞으면은 유리창에 맞아가지고 파손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새를 잡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지가 그렇게 진술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보이지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새를 잡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 정확하게 몇 번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해갖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100% 믿어줘야 될지 안 믿어질지는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렵네요. 글쎄 경찰이 말대로 이게 참 고향 생각이 나서 이랬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엇나간 부정이죠. 고향 생각도 고향 생각이지만 베트남과 한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시골에서는 또 저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어디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쇠구슬로 정확히 쏘는 아저씨가 계시긴 한데 한국에서 이거 특수 재물 손괴뿐만 아니라 저게 방충망을 뚫고 안에 있는 방문 유리가 저렇게 깨진 거거든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이들이 맞았다거나 사람이 맞으면 이거는 쇠구슬이 이거는 총알 같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새 잡아먹는 것도 문제일 거니와 그걸 새총으로 해서 더구나 쇠구슬로 해서 그걸 잡았다? 그거는 더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호윤 선생님 처벌이? 지금 이제 본인 얘기대로 지금 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쇠구슬을 날렸는데 실수로 이제 유리창이 깨졌다. 이제 손괴인데 손괴는 이제 과실 손괴는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안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진짜 이게 새를 잡으려고 한 건지 그리고 또 이 유사 지역에서 예전에도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동일인의 소행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여죄든지 수사를 해서 그게 일부러 남을 이제 정말 그 재물을 손괴시키고 다칠 의도가 있었던 건지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실제로 이 사람이 2건의 이전에 그것도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제 경찰 조사에 나온 걸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혼내서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